그러니까 주변 쪽으로 이렇게 둘러 앉으셔도 되고 앞쪽으로 좀 오셔도 되겠습니다. 방송실로. 네. 우리 누구 앞일까요? 공식화되고 애썼습니다. 남자 들고 앉으려면 안 돼. 스승님 어디를 얼마나 찍으려고 했더니 계속 안내문하고 주어사진 역사를 다시 새기다라는 특별한 행사를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른들과 대중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행히도 바람도 불고 그래서 이 자리가 생각보다 덥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본 행사 전에 역사적인 오늘을 축하하는 연등을 다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천등 만등 되기. 아이고.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행시무한이 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빈내지 무노사영 무노사 무감일다고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다고 등한욕다 삼야삼보리고지 마세 모지사바에 관한 경과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과보고는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천주교기관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한 담당자로서 수정에 대해 최선을 다했으며 오늘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뒤 더욱 명확한 안내판이 세워질 때 지금보다 더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바탕이자 토대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이기까지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담당이신 박내태 팀장님과 최지한 주무관님 드립니다. 네, 잠깐 인사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저희보다 멀리 오셨을 텐데 이렇게 일찍이 자리 잡고 계신데 늦게 참석해서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뜻깊은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판을 종합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저희 주무관이 많은 고민을 하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더라고요.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이곳이 저희 올라오는데 이제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올립니다. 전국 비구니에서는 진행해왔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오랜 시간 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12대 때의 부회장을 살면서 여기를 몇 차례 왔습니다. 정말 물이 많을 때는 다 여기 양말과 걷어붙이고 물을 건너서 저 위에서 첼로, 기타, 바이올린 하면서 음악회도 열어가면서 정말 많은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간판을 볼 때 그 앞에 서서 보면 왜 천주교 요람지라고 써있지? 라는 그 글귀가 눈에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13대 회장이 되면서 이 일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감지를 하고 지원을 하면서 제가 직접 몸으로 못 뛸 때 우리 이제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걸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간판이 교체되게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정말 그 감동스럽고 그 울컥했던 그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주어사지 종합 안내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매년 이제 여기서 올 때마다 정말 천주교 그 요람지라는 명칭이 부각되었을 때 이
이 역사가 조금은 좀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주어사지에 사셨던 스님들의 자비심과 희생, 사찰의 역사가 지워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사지는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그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많은 그 역사를 안고 있던 성지였습니다. 그 역사 사실조차 조명되지 못한 점과 깊은 아쉬움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교와 천주교 양쪽의 역사적 의미를 모두 담아낸 종합 안내판을 15년 만에, 몇 년 만에? 15년 만에 재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판은 단순한 글씨 몇 줄을 바꿨다는 데 의미가 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간절한 염원이자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을 향한 노력의 첫 걸음입니다. 주어사지에서 발견된 범자, 옴자, 범자, 옴자 새겨진 암막새와 같은 유물들은 이곳에 분명히 사찰이었음을 증명하며 이제 그 증거들이 새 안내판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전국 비구니에서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고, 그 안내판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지역 핵심 그 역할을 해주셨던 지역 관할 주체인 여주시와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1년을 넘게 소통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정말 공무원님들은 그거를 쉽게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고증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은 역사적 근거를 찾아낸 반론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조정하는 인내심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소중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어사지는 종교의 화합과 또 화해, 상생의 상징으로 다시 새롭게 역사를 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법회는 단순한 안내판을 다시 세우는 것에 넘어 주어사지의 온전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선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어사지가 종교를 넘어선 역사와 문화의 상징으로 화합, 이해의 장소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량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오늘입니다. 2021년 4년 전 처음 주어사지에 왔을 때 이곳은 분명 절터였지만 어디에도 사찰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발상의 요람지라는 안내를 보며 우울했던 기분이 오늘 다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주어사지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광주시와 천주교 수원교구가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던 2021년 8월 26일, 지금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발표였지만 천주교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그들에게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불교계의 반발로 순례길 조성은 곧 무산되었지만 천지남터는 이미 천주교 개인 소유화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천주교는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 1978년에 천지남터 3,000여 평을 매입하고 천지남 법당터에 한국 천주교 발상지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천주교 창립 선조 오이의 묘를 천지남 법당터에 이장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역사를 지우고 천주교 성지를 만드는 치밀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지남 넘어
여주시 앵자봉 산북면에 있는 주어사지 역시 천주학 최초 강학지라고 주장하면서 1970년대부터 주어사지 주변 땅을 매입하면서 주변의 숲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2대 전국 비구니의 회장이셨던 봉각 스님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종단에서 이 일에 관여할 여력이 없다면 전국 비구니회에서 천지남과 주어사지 성지화 운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고 굳은 의지를 보이시면서 그 실무적인 일을 제게 맡겼습니다. 천지남과 주어사지가 왜 천주교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지 처음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저희는 그 대응책이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2015년부터 천주교의 성지화 계획을 주변에 알리고 저지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었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단 문화원의 송탁 스님과, 제가 이제 변명이나 이름이 나오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까도 인사하셨지만 송탁 스님과 종교평화위원회 이병도 원장님, 지금은 여기 참석하지 못하시고 병안에 계시지만 신력사 신도 회장 민학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징금다리를 놓는 기분이었죠. 전국 비구니에는 이 세 분들과 함께 다시 불교 유적 가톨릭 성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일 먼저 주어사가 과연 한국 천주교 발상지라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를 찾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불교 단체와 불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승가와 제가단체가 함께 동참하는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 본부입니다. 우린 이 긴 이름을 줄여서 불제본이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 불제본 창립에 동참했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몇 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가톨릭 불교 역사 지우기 특강을 시작으로 천지남과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개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으며, 주어사지 답사를 봄, 가을 정기적으로 가졌고, BTN TV에서는 자담회를 개최하여 천주교 성지화 뒤에 가려진 스님들의 희생과 자비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종단 사회부에서도 여주시와의 소통, 불교사회연구소에서도 공공성지화에 대한 연구 학술 대회를 개최했고요.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주어사지 시굴조사를 주관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제본은 송탁 스님을 주축으로 주어사와 천지남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 모임을 결성했는데요. 참여 회원이 그 당시에 1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매주 줌으로 강사를 모시고 17주 17강을 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교수 불자의 주관으로 천지남 주어사지 답사 연구회를 구성하여 답사를 다니고, 교수 불자회에서도 학술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면 하던 일도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국 비구니회가 12대에서 13대로 교체되어 소임자가 바뀌었어도 일의 연속성으로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어사지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회장 스님을 비롯해서 회장 스님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요. 실무를 맡은 기획실장 금혜 스님 역시 남다른 책임감과 지구력으로 여주시를 수십 번 찾아가는 그런 수고로움 끝에 마침내 여주시 공무원님들을 설득하고 안내판을 재설치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주어사지 종합 안내판 재설치 기념법회를 하는 우리들은 이제 벅찬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앞으로 주어사지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지속시키고 보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사지에 본래 있던 해운당 의징 대사비가 지금 성당 절두산에 있는 성당에 모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의징 대사비를 이곳에 다시 모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석을 다시 주어사지로 모셔오기 위해서는 주어사지가 앞으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요. 주어사지는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를 모두 아우르는 장소인 만큼 공공성지 쪽으로 복원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학술대회 때 발표자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우린 다시 4년 전 그 열정과 원력을 가지고 다시 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의 목표는 하마터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주어사의 역사 바로 세우기였지만 이제는 주어사가 세계 최초로 종교 화합이 이루어졌던 상징적인 공공성지로 거듭날 때 우리의 가업도 비로소 끝이 날 것입니다. 다음 기념행사는 공공성지의 성립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전국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그간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정말 마음이 벅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에 이 자리에 처음 왔어요. 그때 가을에 10월이었는데 해질녘에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민학기 변호사님이 2012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저하고 여기 이제 같이 오게 됐어요. 왔는데 그때 그 제가 해그럼의 그 해질녘에 이 자리가 굉장히 참 마음이 그냥 아무 적어도 없었는데 무거웠고 연등이 달려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된 모습이었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매주 여기 신부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매주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그 미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보고 있었는데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스님 연등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영정을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이 오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가 사지인데 사지에서 미사를 보는데 미사를 보면서 사지에서 연등이 달려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컴플레인을 들으면서는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여기가 어떤 땅이었을까? 주어사지가 어떤 곳이었지? 주어사가 어떤 곳이었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어사는 여기에서 18세기에 건철신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학자들과 새로운 학문을 서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학을 공부할수록 스님들이 자리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천주학을 공부했다고 제가 알고 공부를 하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지 나는 이런 곳을 이 역사를 되살리려면 이렇게 하합의 장소였고 스님들이 문을 열어준 이 장소가 그 자리로 다시 가려면 신부님이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런 자리로 가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제가 뭘 했냐면 합동 위령제를 지냈어요. 합동 달해제죠. 그 이름을 정하는데도 신부님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그 유교 그 제자들하고 같이 굉장히 하면서 이름을 주는 위령제, 추모제 안 된다 추모제로 하자. 그 다음에 저는 달해제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다 양보해갖고 추모제로. 기독교에 저걸 이제 존중을 해서 추모제를 해갖고 합동 추모제를 주월이 마을회관에서 2016년도에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추모제를 그래서 신부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 한교에서 나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달해제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불교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곳에서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자리에서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왔는데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25분, 30분 정도 러닝으로 해갖고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공연을 해줬는데 그 뮤지컬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슬퍼했어요. 어떤 스님은 많이 우시는 분도 있었고 안타깝다는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천주교에서는 좀 불편한 안색을 그때 이제
수녀님들과 신부님들도 오셨는데 좀 불편한 안색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2016년도에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찾아야 되겠다. 뭐가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한 16년도부터 해서 매년 해갖고 세미나나 혹은 이제 연구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됐죠.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보이시죠? 연등 달려인 거. 그때는 제가 여기에 계기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그 신부님하고 할 때마다 제가 늘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죠. 제가 좀 어때요? 잘 순하게 생겼죠? 제가 좀 순해요. 그래서 늘 들어주고 그들 의견에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땅?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 땅이 됐구나. 우리 땅이 됐구나. 우리 사지, 불교 주어사가 있던 그런 사지가 정말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빼앗긴 내 집이었지만 지금 되찾은 내 집.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사지의 시작은 어떠냐면 1962년에 남상철 씨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예요. 신자가 이 주어사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여기가 주어사 천주교 요람지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경향 잡지라고 하는 곳에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에서 발빠르게 수원교구에서 여기 이제 천진암 주어사는 보시지만 이렇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이제 정약용이 천진암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갖고 요 산 너머에 있는 천진암을 36만 평의 땅을 사들여 갖고 그 신부님이 이제 또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주어사지가 요람지라고 하니까 주어사지를 요 주어사지 턱 빼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10만 평, 15만 평 정도를 복자수도에서 사들여요. 천주교 복자수도에서. 그래서 여 지역에 많은 땅들이 아마 천주교의 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어사지는 왜 천주교의 땅이 되지 못했냐 하면 산림청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어사가 불교 땅이었는데 옛날에는 산림청 국가 땅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대를 해갖고 50년 동안 임대를 해갖고 이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미사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대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것을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까 불교계에서 그때 우리가 각 단체 아까 불교 역사 제자 찾기 운동본부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탄원서를 넣었어요. 그래갖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부님들이 매주 와서 미사를 안 봐요. 이게 아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아쉬운 일이에요. 근데 저희는 우리 땅을 찾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사실은 저기에 거쳐있는 종합 안내판 내용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주시청을 여러 번 방문을 하고 시장님하고 대면을 하고 왜냐하면 이 주어사지가 어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시청을 방문하고 했었지만 참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국 비구니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소임자이신 금혜스님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상 꾸준히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1년 내에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주어사를 처음 탐방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전국 비구니회 소임 회장 스님을 비롯해서 소임자 스님들께서 12대부터 13대까지 꾸준히 이렇게 여기가 천주교의 요람지라고 적혀있는 이 문헌을 사실 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불교 사지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천주교와 관련 있는 곳이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기는 스님들 자비 수용 사상으로 해서 여기서 새로운 학문이 생겨났던 곳이다. 13대, 14대 계속 가면서 여기뿐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역사는 우리가 한 번만 관심을 가지고 역사는 유구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 다음에 오늘 1년, 올 한 해 한 달 이렇게만 관심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역사를 바꿔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10년이 좀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해마다 행사를 해왔었거든요. 해마다 행사 한두 개를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많은 노력은 안 했지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그래도 방관자는 아니었구나 역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이게 내 땅 하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내 땅이라고 지금 느낌이 드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역사 지킴이가 돼야 되겠다. 올바른 역사를 지켜나가는 지킴이가 돼야 되겠다. 라는 소원을 세우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많은 행사를 다닙니다만은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이 아주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옛날에는 야단 법석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 사지에 야단 법석이 이렇게 열렸다는 것은 우리 비구니회 회장으로 계시는 광용 스님과 또 오늘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또 이렇게 송탁 스님이라고 하시는 또 스님도 계시고 또 비구니회 지금 부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또 수정 스님께서 열심히 그동안에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우리 이병두 또 원장님이 또 학문적인 뒷받침과 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민순이 또 좀 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또 우리 교수님들이 자리해 줘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다른 어떤 자리보다 뜻깊은 자리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여기까지 왔는데 주호사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올라가서 주호사 틀을 쭉 둘러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옛날 스님이 정말 여기는 공부를 위해서 공부만을 위해서 수행하셨던 수행터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호사에 계시던 그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때 유학자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또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절을 내어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과거 시험 공부도 했을 거고 또 말하자면은 뭐 사서상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했을 그런 곳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백이라고 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그 천주교 교리책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새로운 지금 말하자면은 학문을 그분들에게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 곳이 주호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주호사의 어떤 역사를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송탁 스님이나 이병두 지금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곳은 오롯이 천주교의 요람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시절이 정말 잘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 아주 불교가 좋은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저기가 주호사가 우리 터다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공허한 메아리로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송탁 스님이나 또 이게 금여 스님이나 또 비구니회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주시에서도 이건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옳은 이야기니까 이걸 또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생긴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기 안내판을 하나 바꿨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이렇게 큰 마음을 내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내고 또 위선을 설득하고 또 주변을 설득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여주시에 오신 그 문화예술 팀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만약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정말 끈기를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내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탁 선생님처럼 이렇게 2015년부터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2015년도에서 10년을 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불교계가 너무 무심하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종교 편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소임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광화문에 가보면 그 10옥터라고 해서 큰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자면은 안내판을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미업성, 홍주업성 또 뭐 그쪽에 가면 다 천주교 성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주업성, 해미업성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제가 불교 입장이 아니고 천주교 입장에서 제가 그 사안을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성지화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조상들 또 선배 되시는 분들이 자기 종교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나게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은 소중한 장소이고 소중한 역사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종교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 앞에 갔던 분들을 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보면 이게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종교를 극하기 위해 선양하기 위해서 천주교, 기독교 그 믿는 분들이 수장이 되면 꼭 자기 종교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이런 과정에서 해미업성, 홍주업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성지화돼 가는 과정이 이게 국가 땅에 국민의 혈세로서 이렇게 종교적인 편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강력하게 스님들이 또 불자들이 지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막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키웠어야 됐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송탁 스님 같은 스님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또 우리 비구니 회처럼 이거를 우리 일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이거를 바꾸어 보자, 역사를 한번 바로 세워보자 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식이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임자라고 하시는 리드하실 수 있는 소임자들은 자꾸만 바뀌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하다가 또 가고 하니까 천주교는 또는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우리 성지화해야 되겠다. 왜냐? 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한다는 것은 후손으로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꾸준히 몇십 년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렇게 지금 천주교 성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와가지고 이게 그 막았던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무창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창포 해수욕장에 왜 모세상을 세우냐 하니까 그게 바다가 갈라진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진다고 거기에 모세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령시에 우리가 이제 항의를 했더니 보령시장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또 보령시에 그 모세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분들이 뭐 많은 공청회를 거치고 합의를 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하고 깊이 들어가서 항의를 하니까 결국 무창포 해수욕장에 모세상 세우는 것을 우리가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70% 진행된 그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보고 이거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면은, 왜냐면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왜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고요.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거기 모세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해수 가늠상도 옆에 세우자. 해수 가능성도 옆에 세우자. 그러면은 그래야지 종교적인 형평성이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충청남도 그 도지사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았고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충청도에서 내려가는 그 도비를 다시 회수를 하면서 그 지금 공사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70%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는 사항이 됐고요. 100% 완성이 돼버리면은 다시 그 복원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또 우리 스님들이 정말 송탁 스님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처님 불법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느냐, 또 정말 우리 불자로서 또 부처님 제자로서 너무 부처님의 좀 거기서 너무 가피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갖고 우리가 좀 열심히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구니 회 또 이렇게 스님들과 또 이게 같이 오셨던 불자님들 또 이렇게 주사지에서 현판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바가 크고, 또 저도 사회부장 소임을 보는 동안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종합 안내판을 수정을 잘 하셨는데, 아까 이제 한국 천주교와 불교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다라고 요 부분에 있어서 왜 한국 천주교를 먼저 써버렸냐. 네? 조금 더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봤으면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문장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주어사는 천주교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인가, 안 그러면 불교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인가라고 보면 천주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가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틀을 잡았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가 중요한 만큼 천주교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도 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다 우리 한 나라 한 동포로서 종교는 다양하게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종교의 자유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천주교의 역사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불교의 역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심은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천주교나 다른 종교를 우리가 탓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게 너무 소홀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그걸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근래 와가지고 공무원들도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국민들도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지금 안내판이 바뀌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 불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써가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이 지금 주어사 안내판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는 주어사지 종합 안내판의 수정과 재설치를 통한 지난 15년간 잘못 기록되어 온 역사를 바로잡는 벅찬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어사지는 조선 후기 박해를 피해온 천주교 신자들을 스님들이 은신시켜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스님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도운 결과로 폐사라는 아픔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순교와 성인 그리고 성지를 스토리텔링하며 전 국토의 종교적 영역을 무리하게 넓혀온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반역사적 행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찬란한 우리의 5천년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 의식과 용서와 자비를 바탕으로 향후 주어사지는 복원 작업과 함께 당시 주어사 스님들의 상생과 자비정신을 기념하는 종교평화의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고 한국의 종교평화를 기념하도록 하여 화합과 상생이라는 종교의 참된 가치를 만세에 기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길지요? 이 안내판은 단순한 표지판이 아닙니다. 주어사지의 정체성과 한국 불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담긴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과거의 왜곡과 갈등을 넘어 진실에 바탕한 역사의 복원과 화합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까 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주어사 공부 모임에서 열광과 열공을 이어온 많은 불제본 회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더욱 견고한 성취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15년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적 여정에 함께 나서주신 여주시와 우리 팀장님 오셨습니다마는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주어사라는 이름 속에 살아 숨쉬는 정의와 자비,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인 주어사 스님들의 용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어사는 이제 사라졌지만 주어사라는 이름 속에 힘차게 뛰노는 저 물고기처럼 우리 모두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작은 성취가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사가 우리 모두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불교 역사를 수호하고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역사가 내일의 희망이 되어 우리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용산의 독서당이 실록에도 나오고 용제총화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원래 절터에 독서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절터 허물어지고 절과 무관한 그냥 정말 독서당 건물로 따로 중정돼 세워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 우리 전통적으로 절에 가서 독서하는 전통이 되게 세죠. 제가 이제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일찍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학자, 학자분들, 스님들 말고 스님은 당연히 절에 사시고 그냥 유교 공부하시는 분들, 관료들, 신료들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절에 가서 공부하는 글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공식화한 임금님이 계셔요. 누구겠어요?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임금님. 세종대왕. 맞아요. 세종대왕. 세상에 그 세종대왕이 이미 그 시대에 안식년을 딱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야 니들 너무 오랫동안 관료 생활 하더라고 책 읽을 시간 없지? 야 내가 시간 줄 테니까 1년 동안 집에서 쉬면서 공부해. 책 읽어. 이러면서 휴식년을 줬어요. 그거를 사가독서제더라 그래요. 사가독서. 그러니까는 줄사자인 거죠. 여가를 주어서 독서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집에 가서 책 읽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야 집에서 책 읽으면 자꾸만 우리 원래 집에서 공부 안 되잖아요. 자꾸만 잠만 자게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책 읽지 말고 니들 절에 가서 책 읽어. 이러면서 독서하는 절을 정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서울에 있는 진관사예요. 그래서 세종시대에 진관사에 처음으로 독서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되게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믿고 있듯이 만약
진짜 이곳이 최초의 천주교 강학 장소가 확실하다면 이건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곳은 천주교의 성지 차원을 넘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종교 화합의 성지로 가꾸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며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는 제가 이제 말투가 존댓말이 아닙니다. 여러 매체에 발표하는 글에도 썼고 여주 문화원에서 나오는 소식지에도 썼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천지남 주어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작은 비석이라도 세워서 당시 한국 불교계와 성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톨릭 교도들을 숨겨주고 강학회를 열게 하였던 행위에 감사를 표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현재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종교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것이고, 중간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생각하는 작은 비석의 문화는 다음과 같다.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가 박해받던 시절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선조 교도들을 숨겨주고 강학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천지남과 주어사 스님들, 한국 불교계의 용기 있는 행위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비석을 진짜 세웠으면은 갈등이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 이제 저한테 금매 스님께서 용기와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잘 아시죠? 자비가 없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고 만용일 뿐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그렇고 독재정권 시절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나섰던 분이나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에 나섰다가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운동권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받아준 일, 혹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는데도 묵묵하게 한 용기 있는 행동은 자비심이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죠. 내 목숨이 위험한데. 어떤 경우는 받아주는 척하고 몰래 가서 밀고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제 생각에 조선 후기의 서학, 천주교도들에 대한 당시 조선 정부와 지배 계층의 시각은 일제 시절의 그 경찰이나 독재 정권 시절 그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정권의 것보다 더 철저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면 체제를 흔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대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천주실이나 이런 거를 읽는 거는 과거 학생들 몰래 마르크스 자본론 이런 거 숨어서 읽는 거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천주교 측에서 주장하듯이 이곳 주어사가 최초의 천주교 강학지라고 한다면 강학을 하러 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것도 중요하죠. 받아주는 것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도 주어사 스님들의 용기야말로 자비심이 없이는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기는 자비심과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냥 조심하세요. 아니 여기 왜 피하세요?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됐습니다. 됐죠? 하나, 둘, 뒤에 조심하세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훈 한 10분 쉬면 또 이렇게 아는 분들 인사라도 하고 인터뷰. 원북부에서 할 때도 학교 김원장 오셨어요. 아, 네, 네. 자주 뵐 것 같습니다.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이